안녕하세요. 홍프로의 투자썰의 홍프로입니다. 오늘은 미래 혁신 기술인 자율주행 산업에 대해서 시장 전망과 선두주자인 테슬라의 미래 전략을 통한 시장 변화를 체크해보고 핵심 전략주 한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섹터 관련해서 금일 분석해보고요. 핵심 전략주 한 종목, 좋은 종목이 되겠죠. 그걸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은행과 M&A 경력이 15년 정도 되는데요. 사실 여러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솔직한 내용으로 여러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금일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괜찮은 시장입니다. 일단 전자 결제 쪽이 시장의 선두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섹터상.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화폐 관련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증권주하고 은행주,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시장이 지주사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고른 상승의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장으로 보시고 지금은 투자에 임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섹터 관련해서 전망과 거기에 테슬라의 미래 전략, 어차피 자율주행 섹터에서 대장주는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현재 어느 상황이 와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핵심 전략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개요, 일단 간단하게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율주행의 정의, 어찌 보면은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다 알다시피 저도 지금 자율주행차를 타고 있긴 한데 되게 편합니다. 막히는 길에서 편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신형차들은 대부분 반자율주행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SAE라고 나와 있죠. SA 기준 구분이 무슨 얘기냐? 미국 자동차 기술협회라는 뜻인데요. 레벨 0부터 5까지,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은 지금 레벨 5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 2에서 3 사이 이 정도 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 기술 요소는 센서인데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그러니까 테슬라가 방식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좀 더 발전한 게 AI 알고리즘을 통한 운전, 그리고 이게 필요하면서 고정밀 지도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고, V2X 통신이라고, 이 부분은 아직은 완전하진 않지만 향후에 차량 기질이나 아니면 그 신호등이라 그런 부분하고 통신하는 부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핵심 기술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성장 배경을 보시게 되면 지금 사실 환경 요인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기차가 친환경이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소차는 지금 성장이 어느 정도는 정체가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의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양쪽의 시너지라서 이 부분은 계속 성장 발전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빌리티 수요 증가, 스마트 시티라는 게 이제 미래 도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로보택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에 안전성 강화 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워낙 지금 한번 크게 나는 경우에 사망자도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사람 실수로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체 효과도 있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술 발전을 통해서 AI, 반도체, 그리고 5G 쪽을 기반으로 대신에 이제 고도화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거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글로벌 주행 시장 전망이, 자율주행 시장 전망이 엄청난데요. 2023년에 지금 300억 달러라고 돼 있는데 2030년까지 거의 어마어마한 수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3천억 달러, 10배입니다, 10배. 그래서 매년 지금 조금씩 계속 성장하고 있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산업이라서 35에서 40%의 계속 고성장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대한민국이 없는 게 억울하긴 한데 미국하고 중국, 유럽을 중심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서 성장 산업에 돼 있는 섹터,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하는 이유는 어찌됐든 고성장이기 때문에 그 섹터에 있는 좋은 종목을 찾아서 투자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뭐 선두주자가 테슬라긴 한데 워낙 많이 오른 상황도 있고 하니까 국내 시장에서 그 종목을 찾고 투자에 임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율주행 산업에 지금 현재 생태계를 보시게 되면 반도체 기업 어쩔 수 없는 그 회로가 똑똑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거를 움직인다 아니면 선두에서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엔비디아하고 AMD, 인텔이 일단 선두로 돼 있고요. AI하고 OS는 구글, 테슬라, 그 다음에 바이두가 있고요. 근데 부품하고 센서 쪽은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이 회사들이 좀 선두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지금 루미날, 그리고 벨로다임, 탈라 IMS,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저희가 이제 예전에 상당히 유명했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 종목으로 수익도 많이 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좀 지지부진하긴 한데 뭔가 좀 바뀌는 타이밍을 여러분께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통신 인프라 쪽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방향 통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5G, 6G 쪽으로 보는데 뭐 선두주자는 퀄컴,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하고 에릭슨 관련 그 부분도 분명히 들어갈 거고요.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는 맵박스, 그 다음에 히어, 그 다음에 토스맵, 딥러닝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체들을 봤는데 이 부분이 향후에 부각이 될 종목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 부분도 하나의 숙제가 될 겁니다. 그럼 자율주행 주요 플레이어, 일단 제가 플레이어란 말을 썼는데 업체는요. 지금 현재 선두는 누가 뭐래도 테슬라 아닙니까? 전기차 세계 판매 1위.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제 뭐 중국 때문에 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1위 업체 테슬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사 AI 칩 기반으로 FSD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OTA 방식으로 지속 개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사실 그 차로 데이터를 보내서 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웨이모, 구글입니다. 로보택시 사업 쪽에서는 현재 선두주자로 움직이고 있고 피닉스라는 업체를 실제로 운영 중입니다. 근데 아직은 뭐 아주 크게 확장하진 않고 시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M의 크루즈, 도시 중심 자율주행이고 2024년 올해부터 아마 상용화 속도를 낸다고 하는데 연말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경쟁사는 애플은 안 한다고는 했었는데 사실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거기에 모빌아이, 그리고 현대차, 뭐 중국계 회사인 바이두하고 샤오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체들인데 이 부분은 이제 현재 시장에서 좀 그래도 지켜보는 그 회사들이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테슬라의 미래 전략 부분을 한번 저희가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FSD 베타를 출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다른 회사들보다 유료로 하고 있고 또 가격도 싸지 않습니다. 풀옵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거의 한 7,800만 원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유료화가 되면서 다른 회사보다 좀 매출 비중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비용 구자의 최적화, 이 부분은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자사 AI 칩 슈퍼컴 도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 운전자의 그 운전 습관이나 아니면 자율주행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슈퍼컴 도조가 분석해서 뭔가 좀 계속 다르게 좀 상향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기반 시스템이 라이다가 워낙 단가가 세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하고 AI 쪽으로 강화를 하면서 다른 회사들이랑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이 기술력이 대단한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업 확장 부분도 테슬라봇 로봇 그 요즘 계속 영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거기다가 또 로보택시 올해 출시한다는 얘기가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미래 전략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율주행의 모든 면을 결론 지어보면 연간 2030년까지 35에서 40%를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이 섹터는 저희가 장기 유명 섹터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왜 지금이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테슬라가 로보택시 공개 연도가 올해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섹터로는 되게 고성장이 유명해지고요. 대신에 테슬라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섹터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선두주자다. 그래서 시장 주도자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또 로보택시가 나와서 이 부분이 분명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자율주행이 계속 단기하고 장기로 트렌드로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종목을 계속 고르시면서 보시란 말씀을 드리고,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 실적이 좋은데 종목이 눌려 있다 그러면 타이밍을 잡으면서 단기와 장기로 좀 병행하는 투자 전략을 연결해서 보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전략주는 세코닉스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회사를 말씀드리면 광학기술의 강자다. 그러니까 기술력이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용부터 일단 확인해 보면 전체적인 내용도 상당히 신사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994년에 설립했고 26년간 광학기술의 노하우, 그러니까 이 업력 쪽에서는 상당한 위치에 있겠죠. 그리고 모바일 카메라 모듈, 요즘 이제 카메라가 소형화가 되고 고배율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상당히 전망이 좋고요. 자동차용 광학 솔루션, 이게 어떤 말씀드리느냐, 신형차들은 카메라 개수도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진출되어 있고요. 정밀 광학 설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보통 기술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모듈화 기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자동화 생산 시스템으로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갖추고 있고요. 국내 주요 스마트폰 쪽하고 자동차 제조 파트너십이 돼 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나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의심할 필요도 없고 26년간 한 회사라서 이런 부분의 전망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코닉스의 핵심 투자 테마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고부가 가치 광학기술, 그러니까 특허 기반으로 프리미엄 제품으로 돼 있는 회사라서 어떻게 보면 광학기술 관련된 부분에선 이 회사는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시장 확장, 에이다스나 지금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쪽으로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아니더라도 자율주행 쪽에서는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혁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소형 고해상도 카메라 모듈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사에서도 계속 개발하면서 좀 더 또 소형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그래픽을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가 계속 뒤에 달려있는 부분에 차들이 많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시면은 렌즈가 초소형이 되고 배율이 높아지니까 그만큼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생산 자동화는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향후에 계속 그런 부분인데, 첨단 제조 공정 원가 경쟁력을 갖춘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국, 중국, 베트남, 폴란드에 생산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원가율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베트남이나 폴란드 쪽도 진출해 있는 걸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게 해외 공장이 있어야 글로벌화 되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꼭 체크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코닉스의 그 기사를 보게 되면 엔디비아 관련해서 로보택시 카메라 렌즈 공급, 이날 좀 많이 급등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카메라 렌즈 쪽에서는 국내에서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슈를 받은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중국산 스마트카 부품 제한 검토,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으로 부각이 되는데 이번에도 엔디비아 연관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제재를 하면 세코닉스한테는 좀 호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디비아하고 현대차 AI 자율주행 연합 이렇게 나왔는데 양쪽 다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사의 핵심 렌즈를 공급한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 회사는 로보택시 관련주도 되고 자율주행 쪽에 스마트카 쪽 부품 관련주도 된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꼭 메모하셔가지고 나중에 세코닉스가 움직인다 그러면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더 편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전망이나 그런 부분도 알 수 있어서 꼭 기억하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세코닉스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4년까지는 사실 뭐 실적이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성장을 어느 정도 하다가 2024년에 조금 기울었죠. 그렇다고 해서 뭐 회사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대신에 정상화되는 구조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라서 2025년 예측치하고 6년, 27년을 보시면 상당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마가 붙거나 아니면 재무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흐름은 이 회사한테 우호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중간중간에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투자에도 크게 무리는 없다. 이런 부분은 꼭 기억하셔가지고 투자에 활용하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코닉스 지금 현재 산업 환경은 ADAS 자율주행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시장 확대로 차량용 카메라 수요가 증가한다. 이게 전기차에 국한된 게 아니라 최근에 신형차들은 앞면, 뒷면, 옆면 카메라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라운드 뷰 카메라도 그 백밀러 밑에 붙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시장이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따른 AI하고 AR 기술 리치 미디어 디바이스 수요 상승이라고 써놨는데 이 부분은 왜냐하면 어찌됐든 자율주행을 하려면 AI나 AR 기술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HUD도 그렇고 점점 그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고 또 기술도 다변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억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경쟁 구도는 지금 LG 이노텍, 옵티컬 제조사나 외국계 기업 이런 회사들과 경쟁하고 있는데 워낙 26년 이상의 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 회사가 뒤처질 것 같지는 않고요. 프로젝터 부분, 가정용 프로젝트가 상당히 요즘 단가도 많이 내려왔고 하다 보니까 소형 프로젝트 시장이 성장세입니다. 그에 따른 그 렌즈 부분 세코닉스가 관련주가 되니까 전체적인 환경은 우호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코닉스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 어찌됐든 간에 최근 1년간에 보시면 저점은 거의 한 4,700원에서 5,000원 사이 그리고 고점은 지금 8,000원이 최근에 찍혀 있는데 흐름이 최근에는 움직임이 나오려고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한번 흘러서 들어왔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제가 작도를 좋아하는데 돌파 구간으로 일단 들어왔습니다. 장기 이평을 뚫렸고 그래서 최근 모습이니까 현재 위치에서 일봉 자리에는 크게 부담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른 또 종목 위치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되니까 저희가 주봉 위치를 한번 보자면 위치상은 크게 나쁘지 않고요.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위치로 보시면 거의 흐름이 몇 년 동안에 하락에서 상승, 하락에서 상승 이런 부분 아니었습니까? 하락에서 상승 보이시죠? 큰 그림에서는 크게 나쁘진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약간 내려오는데 이제는 작도로 보더라도 뭔가 바뀌었다. 그리고 저점 구간에서는 거의 5,000원대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에선 이제는 강한 흐름이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에 관심을 두시고 뭐 위치로 제가 보여드리면 뭐 크게 간다면 거의 한 90% 이상의 상승도 가능하니까 꼭 참고하시면서 이 부분은 주봉 차트니까 여러분께서 꼭 체크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꼭 보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그 얘기한 종목을 하나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주 맥주인데요. 제주 맥주를 그때 이제 상담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주 맥주가 사실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녹화본 찾아보시면 제 이름으로 있을 텐데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 그 당시에 제가 하이트나 아무래도 그런 참이슬이나 어떻게 보면 소주 맥주 회사들이랑은 상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시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제주 맥주는 콜라보 쪽에 강하다. 그래서 생산 시설이 커지지 않는 한은 좀 문제가 될 거다 말씀드리고 나서 사실 그때 아마 이 정도 위치인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회사도 넘어가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카카오도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는 이제는 나쁠 게 없습니다. 카카오가 회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나 그런 부분도 괜찮고, 또 그때 HMM도 제가 말씀드린 게 산업은행은 일반 투자자는 아니다. 그래서 최근 분위기야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결국엔 산업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엑시트라는 말을 쓰기엔 좀 그런데 결국엔 회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떨어진 걸 보시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좀 여러분께서 투자에 힘든 부분이나 그런 종목은 될 수 있으면 솔직 담백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오늘 종목도 회사나 그런 부분 좋은 종목이니까 꼭 참고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지금 발표한 부분을 보면 성장 전략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기술 혁신, 특허 포트폴리오 확대 및 신기술 개발, 특허권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K, 사실 저희가 이제 볼 때 4K 모니터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8K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초소형 렌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최근에 핸드폰이 워낙 고기능이 높고, 그리고 또 기술 발전이 되면서 워낙에 카메라 성능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폴더블 폰에 관련된 광학 솔루션, 폴더블 폰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장하고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회사의 기술 부분을 말하는 것 같고요. 생산 능력 확대, 이 부분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규모가 좀 되는 회사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공장 증설하고 AI 품질 관리 시스템, 요거는 왜 그러냐면 불량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 그리고 생산성 향상이 거의 AI로 기반으로 하면 거의 스마트 팩토리랑 연관해서 30% 정도 증가한다고 하고요. 고객 다변화는 어쩔 수 없는 게 회사 향후의 글로벌 전망이나 그런 부분인데, 유럽 자동차 제조사 공급 체결하는 부분하고 산업용 로봇 광학 솔루션 시장 진출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 측에서 아마 전략으로 제시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셨다가 체크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코닉스의 투자 포인트는 밸류업 모멘텀, 어떻게 보면은 OLED II 카메라는 대세 아닌 대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확장되는 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R&D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광학기술 고도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면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기술이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런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R&D 쪽에 집중한다, 그런 부분이고요. 에이다스하고 자율주행은 어쩔 수 없이 고성장 사이클로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뭐 전기차도 있겠지만 2차 전지 전기차 외에 새로운 그 자동차에는 대다수가 이 부분에 기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도 계속 성장 사이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요인이 어쩔 수 없는 게 이 부분은 전방산업 수요가 둔화되면은 이 회사 매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가격이나 압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원가 경쟁력으로 헤쳐나가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이나 원자재 부분은 사실 이거는 제가 어느 회사도 다 비슷하긴 한데 수출품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따른 원가율이나 그런 부분을 더 낮추기 위해서 베트남이나 다른 공장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이 부분은 꼭 체크하시면서 세코닉스를 꼭 보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율주행차 산업 섹터에 대해서 분석해 드렸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따른 종목 세코닉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속적인 섹터를 분석해서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프로의 투자설의 홍프로였습니다.